권리금 계약서 작성법 챕터는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권리금 계약 둘러보기, 상가건물의 표시, 현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 계약 내용의 일부를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권리금 계약 내용 일부 나머지와 특약사항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시설, 비품, 단골 손님 명부, 거래처 목록 등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영업하려는 자인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인테리어 공사, 장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운이 좋다면 소액의 권리금만을 지급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 상가 건물이 신축되어서 최초로 임대하는 빈 점포나 기존 임차인이 나간 빈 점포는 임대인이 바닥 권리금을 직접 받기도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요.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권리금 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 박사가 집필한 뉴 상가임대차 분양 솔루션 제55장 자료를 함께 보면서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체결하는 권리금 이 계약서는 상가건물의 표시, 현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 계약 내용, 특약사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작성했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에는 해당 점포의 소재지, 즉 주소죠, 임대 면적, 전용 면적, 현 임차인이 운영 중인 상호명 업종 등을 기재하게 되고요. 임대 면적은 해당 임차물의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고,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은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점포를 돌려보면서 계략적인 면적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사용 중인 공간이 건축물 대장상의 전용 면적보다 넓게 보인다면 불법 증축은 없는지 확인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건물에 불법 사항이 있어도 구청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추후 위반 건축물로 기재된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영업 중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이행강제금 그리고 원상복구로 인해서 임대인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때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허가 등록의 문제로 인해 권리금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은 임대차 보증금, 월차임 즉 월세죠, 관리비, 계약기간 등 현 임차인 임대차 계약 현황을 나타냅니다.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대비해서 임대료 인상 여부,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임대인의 의사를 현 임차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규 임차인은 수용할 수 있는 월세를 염두하고, 만약 임대인이 그 이상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권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과거 임대료 인상에 대한 이력을 보면 임대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해서 계약 체결 시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현 임차인과 렌트프리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렌트프리는 1년 동안 지급하는 월세 합계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렌트프리가 있었다면 신규 임차인도 그만큼의 렌트프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금액만큼 월세 인하도 타협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약 내용 중 권리금 지급 그리고 권리금 대가로 이전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현 임차인에게 지급할 총 권리금을 정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비율과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요. 권리금이 거액인 경우에는 중도금을 설정할 때가 종종 있고, 소액이라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구성되고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총 권리금의 10%, 잔금은 90%로 정하는데, 계약금은 권리금 계약 체결 시에 신규 임차인이 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고요. 권리금의 잔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에 본 임대차 계약
체결, 그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한편 신규 임차인의 경제적인 사정 또는 신규 임차인과 현 임차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권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계약금을 총 권리금의 5%나 20%로 정할 수도 있고, 중도금 지급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신규 임차인이 해당 점포를 꼭 인수하겠다고 작정했다면 계약금을 총 권리금의 20%로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권리금 계약 체결 후에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현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20%를 수수한 현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해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제1편으로 나머지 내용은 제2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